1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발표 주제에 맞춰서 발표할 영상물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대화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맨 마지막에 병의 말을 보시면 을의 말대로 이러한 방법과 갑의 말대로 이러한 방법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나온 대화 내용, 특히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을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선지 보시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덧붙일 근거라고 했는데 각자 자신의 근거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번 선지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대화에서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4번 선지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이라고 했는데 갑을병 모두 이 영상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에서 일탈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잔반 없는 날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학생의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대화문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한다고 했는데, 우선 갑을 보시면 자신이 요구르트를 좋아하지 않아서 후식을 받아가지 않았던 경험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을의 첫 번째 발언도 보시면 학생회 활동하기 전까지 잔반 없는 날이 있다는 걸 몰라서 혹시 원인이 홍보 부족이 아닐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해결책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 을이 제시했던 방안이 취향 존중을 위한 후식 다양화였다면 병은 이제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선호하는 간식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근거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을이 홍보 부족이 원인이 아닐까라고 의견을 제시하자 병이 그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면서 안내판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안건별로 의견을 종합하는 사람은 대화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선지이고요. 캐주얼 의상으로 출근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누는 대화문입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 대립되는 의견 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갑, 을과 병은 캐주얼 의상에 대해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갑은 찬성을 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을이 갑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갑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긍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일정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을과 병의 발언을 모두 보시면 을이 회사의 정책과 분위기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병이 캐주얼 의상 선택이라는 것 앞에 직무와 상황에 맞는 적절함이라는 전제를 놓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지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선지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갑이 을과 병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며 반박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4번 선지에서 발언 기회를 독점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갑을 병 각각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발언 분량도 비슷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홈 오피스의 장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문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화재를 전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을병 모두 홈 오피스의 부작용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화재를 전환하는 사람이 있다는 1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선지를 보시면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활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갑의 발언을 보시면 퇴근 시간 이후에 상사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요.
3번 선지에서 양면적 고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을의 첫 번째 발언을 보시면 홈오피스는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또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장점과 단점 모두를 양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선지도 보시면 명시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을병 모두 홈오피스라는 문화 자체는 존중을 하되 이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절한 선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5G 기술에 관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에서 발언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을의 발언에서 바로 이러한 사례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다른 참가자의 발언을 참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병의 첫 번째 발언을 보시면 결국 어떤 이야기구나 라고 해서 을이 했던 발언을 정리하는 발언에 가까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참가자의 발언을 참고하고 있고요. 3번 선지도 보시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을의 첫 번째 발언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라는 말이나 아니면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네 라는 발언 또 이렇게 생활 수준이 점점 향상될 것이다 라는 예측적 발언 등 미래에 대한 전망이 충분히 드러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 갑을병 모두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뿐 주제에 대해서 부정적 측면의 평가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대해서 그 정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찬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대화문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에서 정보 전달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갑이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대해서 그 정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 주관이 반영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선지이고요. 2번 선지를 보시면 논점에 대한 찬반 입장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갑과 병은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을은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이 대화문 끝까지 이어지지 그 입장에 변화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선지도 보시면 다른 사람의 발언과 자신의 발언에서 새로운 쟁점을 도출해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을의 두 번째 발언을 보시면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어떠한 모순 그리고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라는 새로운 쟁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쟁점은 앞부분에서 갑이 이야기했던 정의라는 가치에 어긋난다는 발언과 앞부분에서 자신이 이야기했던 법적 안정성 이 두 가지 발언을 조화시켜서 새로운 쟁점을 도출해내는 점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4번 선지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사례는 없고요. 물론 병이 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있는데 뭔가 구체적인 국가명이 제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SNS 사용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타인의 의견을 강한 어조로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제시문 전반적으로 보시면 반박 자체가 거의 드러나질 않아요. 물론 병이 그렇다고라고 해서 SNS 사용을 끊는다는 을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강한 어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살짝만 보셔도 수치 자체가 드러나지를 않죠. 이 갑이 이야기했던 어떠한 사용 시간과 또 폭식증, 불면증 간의 관계도 통계 자료라기보다는 단순한 경향성에 가깝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질문을 던져서 화제를 전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을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나 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에서 화제가 조금씩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적절한 선지로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 보시면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이라고 했는데 갑을병 모두 주제와 관련된 발언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금 갑과 을이라는 두 대화자가 등장을 하고 사원들의 요구사항에 관련해서 기업과 사원 대표의 협상을 보여주는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선지를 바로 보시면 1번 선지에서 상대방의 상황에 맞추어 요청사항을 수정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이 처음에는 급여의 10% 인상을 요구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서점에 어려움을 언급을 하자 10% 말고 5% 인상이라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사항을 수정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어떤 조건을 양보를 하는 대신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을이 5% 인상을 하되 근무 시간을 앞뒤로 30분씩 연장하는 것은 어떠냐고 이야기를 해서 이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다른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사후조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앞으로 사원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서 이 을이 제시를 했던 갑이 제시를 했던 휴게 시간 연장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사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사람은 없고 전반적으로 상대방의 상황에 맞추어서 절충안을 제시하는 대화 흐름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찬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대화문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화제에 대해 남들과 다른 측면에서 탐색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갑과 을은 윤리적 차원에 대해서만 동물 실험을 비판을 하였다면 병은 이와 다른 측면인 경제적 차원에서의 어떠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찬반 입장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갑과 을은 반대 입장이고요. 동물 실험에 대해서 병은 찬성 입장이고 그것이 두 번째 발언으로까지 계속 입장이 고수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선지 보시면 자신의 의견이 반박되자 질문을 던져 화제를 전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병의 첫 번째 발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자체가 자신의 주장이 반박되기 전에 던진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도 질문이라기보다는 질문의 형태를 빌려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4번 선지에서 사례의 공통점을 종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례 자체가 거의 등장을 하지가 않고요. 이를 종합해서 주장을 강화하는 사람은 더더욱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사진 봉사 동아리에 지원한 후에 지원자와 면접자 간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선지를 보시면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대화의 순서를 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을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대답을 못하자 갑이 다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유연하게 순서를 조정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2번 선지 보시면 직접적 답변을 회피하고 돌려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묻는 말에 계속 대답을 잘 하고 있고요. 을이 지금 여기서 대답을 제대로 못한 건 긴장해서이지 뭔가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은 2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보시면 대화의 진행 방향을 미리 설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지금 갑의 첫 번째 발언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4번 선지도 보시면 사전에 합의된 자료를 언급을 했는데 갑의 첫 번째 발언에서 앞서 제출해 주신 지원서라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갑의 세 번째 발언에서 작성해 주셨는데 라고 해서 지원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환경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원인과 해결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지금 이 선지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반대되는 입장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현 상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모두 대화문에 드러나 있어야 이게 정답 선지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갑의 두 번째 발언을 보시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라고 해서 이 환경 보호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라고 해서 현 상황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개인의 편리함 희생, 즉 이거는 환경 보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선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선지도 보시면 실제 사례라고 했는데 애초에 사례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대화 흐름이 불리해지자 화제를 전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화제가 전환된 적이 애초에 없어요.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흐름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부분도 찾을 수 없고요. 마지막 선지에서 상대방과의 문답을 통해서 허점을 진단하고 보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문답 자체도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대화 내내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의 허점을 진단하고 보완하는 내용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예술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세 사람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예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의문형 문장을 통해 주장을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갑의 두 번째 발언을 보시면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의문형을 통해서 예술이 어떠한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예술을 싫어할 수 있는지, 예술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맞고요. 3번 선지도 보시면 특정 개념과 대립되는 개념을 가져와서 현 상황을 설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병의 첫 번째 발언에서 추상적인 예술이랑 구체적인 현실이 대립되는 개념이잖아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왜 사람들이 예술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지 이 현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선지 보시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갑을병 모두 예술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 차이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언택트 시대에 대해서 지금 갑과 을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병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병의 마지막 발언을 보시면 원래 병은 이제 언택트 시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의 이제 그 단점에 대한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보시면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며 주장을 공고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다양한 각도라고 하기에는 갑과 을은 자신들의 입장을 그냥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요. 물론 병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자신의 주장을 공고히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기존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언택트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번 선지에서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했는데 모든 참가자가 대화의 맥락에 따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번 선지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마지막에 병이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금 전공 수업에서 이러한 주제로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 발표 주제를 구체화한 것이나 뭔가 발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타인이 제시한 의견의 기대 효과를 검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을의 발언들 이 부분이나 또 이 부분은 모두 을 발언 직전에 갑이 제시한 어떠한 발표 방안에 대해서 그 기대 효과를 제시하는 발언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대화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병의 마지막 발언이 이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화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는 발언으로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 보시면 공유하는 경험을 활용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지금 경험 자체도 거의 나타나 있지 않고요. 공유하는 경험은 더더욱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선지에서 단점을 검토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을은 갑의 의견에 대한 뭔가 동조하면서 기대 효과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고 병도 발표에 있어서 고려할 사안이나 구체적인 발표안 정도를 이야기를 할 뿐 단점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새로운 근무 형태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대화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주제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 집중적으로 조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갑이 바로 디지털 노마드라는 화제를 제시하자마자 을이 이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부정적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대화 흐름을 바탕으로 연관된 주제를 제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을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를 하자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 주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선지 보시면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면서 반례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세 사람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는 것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요. 반례도 더더욱 없습니다. 4번 선지도 보시면 정보 전달적 대화를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의 첫 번째 발언은 디지털 노마드라는 근무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보 전달적 대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금 갑이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서 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여러 안건을 동시에 논의하기 시작해서 한꺼번에 결론을 내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보시면 지금 이 앞부분은 대체로 그 도로 부지에 관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 왕복 몇 차선이라고 해서 도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을이 이제 비용 문제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대화 화제가 차례대로 전환이 되고 있지 여러 안건을 동시에 논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자신과 상대방의 손익을 개별적으로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을의 두 번째 발언을 보시면 이는 양측 모두에게 손해입니다라고 해서 갑과 자신이 이해관계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을 개별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겠고요. 3번 선지에 공통된 시각 자료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을의 첫 번째 발언을 보시면 나눠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경로라고 해서 두 사람이 같은 시각 자료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지로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선지에 전문가 의견이라고 했는데 글 어디에도 전문가 의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금 여행을 사람들이 왜 싫어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타인의 경험을 근거로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경험이 드러나는 게 거의 병의 발언 정도밖에 없는데 이것도 타인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번 선지에서 주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도록 유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시문 보시면 애초에 주장을 정리하는 부분도 없고요. 다음에 대화 주제도 여행이라고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 보시면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을이 여행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나 병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행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 또 이러한 해결책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선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선지 보시면 여러 사람 의견 정리해서 결론 도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사람을 제시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갑과 을이 지금 시공원에서의 대규모 이벤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에서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갑의 두 번째 발언을 보시면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요구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두 참가자가 같은 조직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을의 두 번째 발언에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논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갑과 을은 같은 조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선지 보시면 여러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대화에 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갑이 모든 이벤트 참가자와 주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입장들을 모두 고려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4번 선지에서 과거 경험 참고해서 미래 계획 수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의 첫 번째 발언 보시면 지난번 이벤트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이번 이벤트에서는 미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교육 플랫폼의 활용에 대해서 어떠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한 주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조망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이제 집중이 힘들어진다 라던가 독학을 힘들어할 수 있다 라는 문제점들이 제시가 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개별화된 학습 스타일을 맞춘다라거나 아니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한다와 같이 여러 각도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선지도 보시면 그간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갑의 마지막 발언을 보시면 지금 그동안 나왔던 문제점들을 종합을 해서 이러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례가 존재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3번 선지에서 부정적 의견만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을의 첫 번째 발언만 보셔도 지금 이게 약간 긍정적 의견이고요. 이게 부정적 의견이기 때문에 긍정적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독점과 관련해서는 갑을병이 모두 고르게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에서 모든 참가자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앞선 문제는 간혹 이 갑이 주제를 제시를 하면서 이를 정의해주거나 개념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해서 어떠한 부연 설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참가자가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전제로 대화가 진행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선지에서 대화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정리하자면 이라고 해서 너무 명확한 표지를 줬어요.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3번 선지 보시면 여러 집단이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소비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지이고요.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모든 참가자가 실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을의 첫 번째 발언에서 그러나 라고 해서 이러한 소비 습관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 보여 라고 해서 일관성 있게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